네, 높은 배당 수익률에다가 꾸준한 성장 가능성까지 이런 투자 기회 찾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아주 큰 기업이죠. 에너지 트랜스퍼의 현재와 또 미래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잠시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동시에 또 아주 탄탄한 운영 성과랑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신호 같기도 하고 네, 이 복잡한 그림을 오늘 함께 풀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어떤 숫자 변동에 가려진 장기적인 그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에너지 트랜스퍼처럼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시장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는 건 에너지 시장이나 투자 전략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분명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겁니다. 네, 핵심 동인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에너지 트랜스퍼 이게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높은 배당 수익률이죠. 현재 연 7.8% 수준, 와 상당한데요. 이런 배당금을 지급하는 MLP, 그러니까 마스터 합자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연평균 10%라는 아주 인상적인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꾸준히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보면 약간 좀 갸웃하게 돼요. 조정 EBITI에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40억 달러에서 올해 38억 달러로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현금, 분배 가능한 현금 흐름, 이것도 20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이게 혹시 성장세가 좀 꺾이는 신호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지점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3분기 실적 감소는 회사의 근본적인 운영 능력이나 사업 모델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요. 몇 가지 좀 특수한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들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상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내렸다거나 아니면 예정됐던 대규모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늘었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일회성 요인이요? 네. 실제로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현금 창출 능력 자체는 여전히 아주 탄탄합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약 6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건 같은 기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총액 약 34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에요. 배당금을 다 주고도 상당한 현금이 남았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 감소 그 이면에 실제 운영 상황은 오히려 견고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운영 지표들을 좀 뜯어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천연가스 액화물, 이걸 NGL이라고 부르죠. 네, NGL. 그 천연가스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프로판, 부탄 같은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인데요. 석유화학 원료나 난방, 취사연료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바로 그 NGL하고 다른 정제 제품들, 이걸 처리하는 터미널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NGL 운송량은 11%, 또 해외로 수출되는 NGL 물량은 무려 13%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에서 천연가스를 모아서 처리 시설로 보내는 미드스트림 지파량, 이것도 3% 증가했구나. 여러 핵심 사업 부문에서 거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셈이에요. 정확합니다. 이런 운영상의 성과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다른 회사 인수합병이라던가 아니면 꾸준히 진행해온 설비 확장 프로젝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결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이익 수치는 잠시 주춤했지만 사업의 근간이 되는 파이프라인이나 처리 시설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증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3분기만 딱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연간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간 전체로 전망하면 조정 EBITDA는 작년보다 약 4%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분기의 실적 하락은 장기적인 성장 추세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일시적인 숨고르기, 이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현재 이런 탄탄한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장을 그럼 어떻게 가속할 계획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올해에만 46억 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성장을 위한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했어요.
와,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인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바로 그 투자 계획의 구체성, 이게 에너지 트랜스퍼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신뢰를 더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앞으로 잘해보겠다 뭐 이런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낼 프로젝트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좀 볼까요? 최근에 이미 완료된 것들도 있네요. 네덜란드 플렉스포트 NGL 수출시설 확장하고 배적가스 처리 공장 이전, 이건 이미 끝났고요. 이제 곧 다가올 미래를 보면 내년 2분기에는 머스탱드로우 가스처리 공장이 완공되고 또 최근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진 머스탱드로우 II 공장, 이것도 내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특히 그 NGL 처리 용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NGL 처리 능력 확대는 현재 에너지 트랜스퍼의 아주 중요한 성장 전략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NGL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맞춰서 처리 및 수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주 큰 규모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있죠. 총 27억 달러가 투입되는 휴 브린슨 가스 파이프라인 1단계가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중요한 인프라 확장이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목록 나열이 아니에요. 각각이 NGL 처리 능력 증대라든가 신규 시장으로의 가스 운송망 확보 같은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완공 시점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수십억 달러가 2026, 2027년에는 실제 현금 흐름 증가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단기적인 실적 둔화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성장 동력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용량이나 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 늘어난 설비를 채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겠죠. 공급 능력 확대만큼이나 수요 확보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인프라만 잔뜩 지어놓고 놀릴 순 없으니까요. 다행히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건의 의미 있는 신규 가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계약이 있었죠.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거대 기업 오라클하고의 계약입니다. 미국 내 3곳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시작돼서 2026년 중반에는 전체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에너지 트랜스퍼가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거대한 신규 수요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열풍이 에너지 인프라 기업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오라클 외에도 클라우드버스트나 페르미 같은 다른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하고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수요처인 유틸리티 기업과의 계약도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 중 하나인 엔터지와 2028년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는 효과가 있죠. 종합해보면 한편으로는 AI 같은 첨단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딱 포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안정적인 유틸리티 고객과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미래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파이프를 놓거나 시설을 짓는 걸 넘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 확보 전략까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래 실적 전망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멀리 던져볼까요? 내년, 내후년의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서 더 장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이미 구체화되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휴 브린슨 파이프라인은 1단계 완공 이후에 2단계 확장이 2027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를 저장해두는 시설인 베델가스 저장시설 확장 공사는 2028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도 있죠. 무려 53억 달러가 투입되는 데저트 사우스웨스트 확장 프로젝트. 이건 미국 남서부 지역으로 천연가스 공급 능력을 대폭 늘리는 사업인데 2029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규모가 정말. 네, 상당하죠. 이러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트랜스퍼가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장의 동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들도 있죠. 루이지아나주의 레이크 찰스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이라던가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기존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DAPL이라고 하죠. 이 수송 능력을 확장하는 방안 같은 것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잠재적 프로젝트들은 만약 현실화된다면 회사의 성장세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옵션들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죠.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성장 계획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 트랜스포의 현재 상황, 단기 및 장기 성장 계획, 그리고 수요 확보 전략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이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들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약간의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이나 현금 창출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투자를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높은 배당 수익률, 연 7.8%죠.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이익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해서 견조한 총수익률, 솔리드 토탈 리턴을 기대하는 이유일 겁니다. 물론 마스터 합자 회사, 이 MLP라는 구조 자체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할 점이 있긴 합니다. 아, 세금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MLP 투자는 일반 주식하고 좀 달라서 매년 스케줄 K1이라는 세금 양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파트너십 소득과 손실을 직접 보고해야 하는 방식이라서 개인 투자자의 연말 세금 신고 과정이 다소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세무적인 고려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본다면 에너지 트랜스퍼의 사례는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를 집행해 나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너머의 장기적인 전략과 그 실행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인 재무지표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 환경에 발맞춰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도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 에너지 트랜스퍼가 주력으로 하는 이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또 인공지능 발전과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앞으로 전체 에너지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하는 점도 계속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에너지 시장과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